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묘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나와 봤습니다. 이 잘 되어 있는 묘소가 불법 묘지일까요? 적법한 묘지일까요? 이렇게 낙골당 이게 다 묘지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묘지는 불법 묘지입니다. 불법 묘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이렇게 지목을 보면 아직 임야예요. 임야이고, 지금 여기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을 수도 있어요. 면적 자체도 넓고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불법묘지라고 봅니다. 이런 불법묘지, 특히 내가 봤을 때 가족묘지는 아닌가, 종중묘지로 조성한 것 같은데, 이런 묘지는 지금 신고가 되면 이전 명령이 날 확률이 90%가 넘겠죠. 제가 봤을 때 95%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묘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전 명령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조상들을 잘 모시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지를 잘 조성하는 건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땅도 좁은데 무슨 묘지를 그렇게 쓰느냐, 그렇게 해서 묘지를 계속 줄이려는 국가 정책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묘지를 조성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거라고 안 봅니다. 체계적으로만 잘 조성된다면 충분히 괜찮은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뭐 국가 정책이 묘지를 축소시키자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제시대 때나 뭐 똑같아요. 그때도 계속 그런 신고하고 계속 제한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실하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릴 정도면 괜찮게 사는 집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게 사는 집안이고, 돈도 어느 재력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허가를 받아서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 그냥 허가를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써놓으면 결국은 이 묘지는 불법 묘지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 국가적 낭비고 개인적 낭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어떻게 묘지를 쓰느냐, 당연히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허가 받고 뭐 어떻게 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엄격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묘지를 조성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묘지를 구분할 때 가족묘지, 종중묘지, 뭐 법인묘지, 뭐 크게는 이렇게 사설묘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법인묘지 사실은 이제 뭐 보통 보면 공동묘지 이런 거죠. 사설 공동묘지, 무슨 공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하는 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를 해요. 그래서 딱 법에는 개인묘지는 본인, 묻힌 사람 본인과 배우자를 매장하는 그 구역을 개인묘지라 그래요. 본인과 배우자를 매장하는, 그게 30제곱미터 미만이죠. 30제곱미터 미만. 30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조성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연결되는 거죠. 친족. 그걸 같은 묘지 구역에 조성하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가족묘지 구역이라고 그러고요. 종중은 친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묘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 그것을 종중묘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묘지는 사후신고예요. 사후신고. 매장하고 난 뒤에 매장 신고도 하고 사설묘지 설치 신고도 해야 돼요. 사후신고예요. 묻은 뒤에. 그리고 가족묘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전에.
묘지를 조성하기 전에 어떻게든 조성해서 누구 모실 거다. 그리고 종중묘지도 마찬가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설묘지 설치신고,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뭐 이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도로로 몇 메다, 인가로부터 몇 메다, 이런 묘지 설치구역에 또 조성했다는 이런 제한 규정에 걸리면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받게 되고요. 가정묘지나 종중묘지는 뭐예요? 허가를 안 받았다면 무조건 이전 명령이 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다면. 허가라는 게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조성해놨다가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곳은 불법묘지고 이전 명령이 날 확률이 95%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허가 받았다면 지목이 묘로 바뀌었을 거예요. 묘로. 묘지로. 묘. 우리 지목이 있잖아요. 28가지인가? 여기는 지금 임야로 돼 있어요. 지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면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허가가 안 된다. 뭐 그런 근거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가족묘지, 종중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이전명이 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절차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실은 허가만 받는다면.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개인묘지 같아요. 개인묘지는 뭐 사후신고라 그러니까 이제 매장하고 신고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후에 묘지에서 신고하려면 그 땅이 뭐여야 돼요? 묘지여야 돼요. 묘지에 매장하고 신고해야 신고를 받아줘요. 이런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전답인 경우에는 묘지가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불법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거 뭐, 묘지 조성할 수 없는데 조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사후 신고라 그러면서, 묘지 설치하고 했는데, 이거 농지선정이나 산지정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멘붕이 오는 거죠. 사실 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그렇게 분명 해석을 해줘요. 사전 설치 사후 설치 신고를 하려면 지목도 바꿔야 되고, 개발행위, 그리고 전용행위까지 다 해놔야 돼요. 사실은 묘지가 지목으로 어느 정도 돼야 설치 신고를 받아줘요. 거기서 멘붕이 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뭐 그럴 바에서 그냥, 그래서 지금도 저기 보면 다 이렇게 곳곳 써놨어요. 제가 봤을 때 저것도 불법 묘지입니다. 요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법률이 좀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아무리 묘지가 혐오시설이고 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뭐 저해한다, 보건위생상 뭐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습,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사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법이 있는 게 참 저는, 제가 장사법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은 너무 단순한 법이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정이 돼서 지금 좀 해결이 돼야 안 되나 싶어요. 이러다 보면 전부 다 불법묘지예요. 누가 뭐 초원에 가서 속된 말 초원에 가서 농사 뭐 전원주택 짓고 살라고 하는데 땅을 사는데 집에 산소가 있어. 신고해버려요, 신고. 불법묘지라고. 동네 그 죽대밭입니다, 솔직히 시골 땅. 시골에 웬만하면 전부 불법묘지죠. 누가 이거 신고하고 씁니까? 옛날에 위세나 있는 집안이나 종중묘지로 좀 바꿔놓고 이러지. 참 내가 이게 뭐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법에 나오는 묘지 관한 규정은 너무나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정이 된다든지 또 유예 조치를 둬서 좀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무척 죄송스러워요. 잘 묻혀 계신 분들한테 불법묘지다 이렇게 해서 이전명이 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얘기입니다, 이분들한테서는. 근데 법은 그런데요, 법은. 그래서 이 법이 뭐 개정되는 그날까지 제가 노력은 못하겠지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